서울대병원 검사실. 새벽 6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지만 복도에는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층 소화기내과 앞 대기실만큼은 고요했어요. 해숙과 석진, 아진이 한 줄로 앉아 있었고 모두의 시선은 검사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오는 모습을 본 가족들은 모두 일어섰어요. 의사의 표정에서 결과를 읽으려 했지만 여전히 침착한 얼굴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해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석진과 아진도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미진 씨가 최적 적합자로 판정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석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마음에 걸렸거든요. 석진 씨는 어떻게 됐나요? 석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쉽지만 재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입니다.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어서 공여자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석진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아버지를 직접 구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바로 그때 미진이 검사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의가 가득했어요. 선생님, 언제 수술 가능한가요? 미진의 첫마디였습니다. 의사는 미진의 확고한 의지를 느꼈어요. 빠르면 내일 모레,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진 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전 이미 결정했어요. 미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의사 앞에 놓인 수술 동의서를 바라봤어요. 여기 서명하면 되는 거죠? 의사가 동의서를 미진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미진은 펜을 들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무리 각오를 했다고 해도 막상 서명하려니 긴장되는 게 당연했거든요. 언니, 정말 괜찮아? 아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진은 고개를 돌려 동생을 바라봤어요. 괜찮아. 아진아, 언니가 할아버지 꼭 살려드릴게. 미진이 펜 끝을 종이에 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써내려갔어요. 김미진. 그 세 글자에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희생정신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미진은 동의서를 의사에게 건넸어요. 이제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거죠? 네. 미진 씨의 희생으로 대식 씨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미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아버지를 구할 방법을 찾은 거였습니다. 해숙이 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저희 모두의 아버지잖아요. 미진의 말에 가족들이 모두 눈물을 글썽였어요. 석진은 누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누나, 제가 대신 못해서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을 거야. 아버지 수술 잘 되도록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지. 미진의 따뜻한 말에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가 수술 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한 번 더 최종 검사를 하고 모레 새벽 6시에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8시간이나요? 아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이식은 매우 정교한 수술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미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각오가 서 있었거든요. 병원을 나서면서 미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유난히 푸르게 보였어요. 아버지,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미진의 마음속 다짐이 따뜻한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정말 아버지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족들은 서로 의지하며 걸었습니다. 앞으로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었어요. 미진의 용기 덕분에 대식을 살릴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서울대병원 301호 병실. 오후 2시경 무철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대식이 좋아하던 떡갈비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미자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무철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대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약해진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무철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식이 침대에 기대어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철을 보는 순간 대식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무철아, 왔구나. 응. 이거 미자가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만들어줬어. 무철이 어색하게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대식은 그 도시락을 받아들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떡갈비. 정말 오랜만이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42년 우정에 금이 간 후 이렇게 마주 앉은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무철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대식아, 정말 미안해. 무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식은 놀란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봤어요. 뭘 미안해해. 나야말로. 아니야. 무철이 대식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대식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철아,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안 일어나.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어. 무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2년 친구를 몰라봐서 미안해. 내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복수에만 눈이 멀어서. 정말 미안해, 대식아. 무철의 진심 어린 사과에 대식의 마음도 뭉클해졌어요. 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무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일어나, 무철아. 내가 무릎 꿇을 일 아니야. 무철이 고개를 들어 대식을 바라봤어요. 두 친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도 미안해. 복권이 원래 내 거였다는 걸 알면서도 당첨됐을 때 너무 기뻤던 거야. 그래서 말하지 못했어. 대식의 고백에 무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거 이제 중요하지 않아. 정말이야. 무철이 일어나서 대식 옆에 앉았습니다. 대식아, 돈이 뭐가 중요해. 내가 살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 말을 들은 대식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무철아, 나 정말 무서워. 죽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 대식의 솔직한 고백에 무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강한 척해왔던 친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털어놓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무서워하지 마. 미진이가 간이식 해준다며? 꼭 나을 거야. 무철이 대식의 손을 꽉 잡으며 위로했어요. 그런데 미진이가 위험하지는 않을까? 대식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딸을 통해 생명을 구한다는 기쁨과 동시에 딸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괜찮을 거야.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했잖아. 게다가 미진이는 건강하고. 무철의 위로에 대식이 조금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철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 고마워해? 내가 더 미안하지. 두 친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들어와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대식아, 수술 잘 되면 우리 예전처럼 지내자. 무철의 제안에 대식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규태까지 합쳐서 셋이서 술 한잔 하자. 규태 얘기가 나오자 무철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곧 부드러워졌어요. 그놈도 결국은 우리 친구잖아. 정말이야? 대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규태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던 무철이 이렇게 말하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려고 해. 무철의 변화된 모습을 본 대식은 감동했습니다. 무철아,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내가 아프다는 걸 알고 나니 복수보다 소중한 게 뭔지 알겠더라. 그 말에 대식은 무철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고마워, 친구야. 무철도 대식을 꽉 껴안았습니다. 42년 우정의 무게가 그 포옹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떡갈비 식기 전에 먹어. 미자가 정성껏 만든 거야. 그래, 고마워.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겠네. 대식이 도시락을 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친구의 마음에는 이제 따뜻한 우정만이 남아 있었어요. 경찰서 면회실. 오후 4시, 무철은 다시 그 익숙한 유리창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복잡한 감정을 안고 온 거였어요. 대식과의 화해 후 규태에 대한 마음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거든요. 규태가 면회실로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욱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감옥 생활이 그에게 쉽지 않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또 왔네. 규태가 먼저 말을 건넸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목소리에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떼시기와 화해했어. 무철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규태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이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규태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자신 때문에 벌어진 갈등이 해결됐다는 소식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거였어요. 규태야, 나도 조금씩 용서해보려고 해. 무철의 말에 규태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갑기만 했던 친구가 이런 말을 하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이야? 규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완전히는 아니야. 하지만 대식이도 널 용서해달라고 하더라. 그리고 금옥이 임신했다며? 무철이 화제를 바꿨어요. 규태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응. 곧 아빠가 되는 거야. 하지만 내가 이런 상황이라. 규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이가 태어나도 아버지 구실을 제대로 못할 것 같다는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규태야, 새 생명 앞에서 미움을 계속 품을 순 없어. 무철의 말에 규태는 고개를 들어 친구를 바라봤어요. 무철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분노 대신 따뜻한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무철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규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철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뭐든지 할게. 감옥에서 나와서 정말 새 사람이 되어야 해. 금옥이랑 태어날 아이, 그리고 민용이한테 잘해야 하고. 물론이지. 약속할게. 규태가 유리창에 손을 대며 맹세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는 일 없어야 해.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 규태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무철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어요. 규태야,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내가 한 일이 상처로 남아있어. 하지만 우리가 42년 동안 쌓아온 우정도 있잖아. 무철의 솔직한 고백에 규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무철아. 정말 미안해. 미안해하지만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보여줘. 무철의 말에 규태는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감옥에서 나오면 진짜 평범하게 살 거야. 금옥이랑 아이들만 생각하고. 그리고 너랑 대식이에게 진심으로 속죄하면서. 그 말을 들은 무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규태야, 대식이 수술 잘 되기를 같이 기도하자. 고마워, 무철아. 정말 고마워. 규태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란다. 무철의 따뜻한 말에 규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우리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규태의 간절한 질문에 무철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 한마디가 규태에게는 세상을 되찾은 것 같은 희망이었어요. 무철아, 나 정말 새 사람이 될게. 약속할게. 알겠어. 믿을게.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무철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규태야, 금옥이한테 전해줘. 몸조리 잘하라고. 그리고 민용이도 잘 돌봐달라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무철아. 무철이 일어서며 규태를 바라봤어요. 42년 우정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한 걸음은 내디딘 셈이었습니다. 면회실을 나서는 무철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거든요. 대식네 집. 저녁 8시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대식과 미진이 수술대에 오를 예정이었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분위기였지만 그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해숙이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우려내고 있었어요. 손놀림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내일의 수술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야, 차 나왔어. 해숙이 쟁반에 찻잔들을 올려 거실로 나왔습니다. 대식은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고마워, 여보. 대식이 차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숨어 있었어요. 미진은 아버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낼 거예요. 미진의 따뜻한 말에 대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진아, 정말 고마워. 아빠가 너 때문에 살게 됐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석진이 아버지 건너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수술 잘 되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성공률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고마워 석진아. 대식은 아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평생 가족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모습이 감격스러웠거든요. 아진이 부엌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아진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죽이 담긴 그릇이 있었어요. 아진아, 이걸 언제 만들었니? 오늘 오후에 만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수술 전에 기력을 보충하셔야 한다고 엄마가 그러셔서. 아진의 정성에 대식은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아진아. 할아버지가 잘 먹을게. 대식이 죽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진이가 만든 죽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네. 그 말에 아진은 환하게 웃었어요. 잠시 후 대식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말할 게 있어.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대식에게 집중되었어요. 혹시 수술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미진이 아버지의 말을 막았지만 대식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야. 이런 말은 해둬야 해. 만약에, 정말 만약에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요. 해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의 말을 막으려 했어요. 아니야, 들어봐. 아빠가 없어도 우리 가족 모두 힘내서 살아야 해. 특히 미진아, 내가 큰언니니까 동생들 잘 챙겨주고. 네, 아빠. 미진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석진아, 넌 사업 잘해서 가족들 든든하게 지켜주고. 아진아, 넌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렴. 할아버지. 아진이 대식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여보, 당신이 제일 힘들겠지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해. 대식의 말에 해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 왜 이런 말을 해요? 수술 잘 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식은 꼭 해야 할 말이 있었어요. 얘들아, 아빠가 평생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거 알지? 네, 아빠. 가족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정말 사랑한다, 우리 가족들. 너희들이 있어서 아빠는 행복했어. 대식의 진심 어린 고백에 거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석진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꼭 건강해지세요. 미진과 아진도 아버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해숙은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 우리 가족 모두 힘내자. 내일 수술 잘 되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그래, 고마워 여보. 대식도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각자 방으로 들어갔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내일의 수술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에요.